안녕하세요. 장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은 종아리 쥐가 난다. 지나본 일 있으세요? 자다가 기지개를 탁 켰는데 발이 단단해갖고 막 발이 아파서 막 소리 질러본 일은 있으세요? 자주 난다고요? 그렇죠. 자주 날 수 있어요. 사흘이 멀다 하고 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리를 뻗고 만지기 하죠. 주물러지요. 그래 다리를 쭉 뻗어주면 되는데 내가 하려면 아파야 안 아파요?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해줘야 좋은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누워서 다리를 딱 당겨서 발을 탁 제껴주면 좀 풀려. 근데 본인이 하면 어떻게 해? 아파도 그냥 참잖아. 한쪽 발로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자다가 다리 지날 때가 언제냐?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 치가 나요. 달리기 선수들은 달리기 하다가 치나요. 야구하고요. 야구하다가 공을 쳐놓고 막 뛰면요.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참 많아요. 왜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려고 하면 얘가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지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운동할 때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저녁에 잘 때는 왜 그래요? 잘 때는 왜 그래요? 어떤 분이 엉치가 고관절이 처져서 그렇대요. 고관절이 처지면 치가 나는 것보다는요, 저리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치가 나요, 저려요? 양반 자세를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양반 자세를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게 쥐가 나는 거예요, 저린 거예요? 저린 거예요. 그래, 쥐 나는 거하고 저린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엉치가 처져 있어도 그건 저리지 쥐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쥐가 나면 장단지가 울툭 붉어져요. 단단하고요. 뱀이 알배듯이 탁 그냥 단단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고 겨울이 되면 더 많아요. 그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유가 있긴 있어요. 여름에는 좀 덜 했는데 겨울에는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내가 옆으로 좀 누워서 옆으로 자다가 오므리 자다가 다리를 쫙 뻗는 순간에 악 하는 순간에 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쥐가 날까? 그렇게 하는 쥐가 어떻게 하면 쥐가 안 나냐? 잠자리를 바꿨더니 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던 잠자리를 바꿔버렸더니 쥐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하고 관계돼요? 잠자리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럼 잠자리에서 뭘 없애야 될까? 내가 뭘 없애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쥐는 뭐 때문에 생기냐? 정전기가 쌓이면 그 자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자, 정전기는 뭐냐? 이해했잖아요? 전자파도 정전기라고 그랬죠. 스트레스, 활성산소, H2O2 이것도 뭘로 간다고요? 정전기로 간다고. 내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뭐가 생긴다? 운동을 할 때도 뭐가 생긴다? 정전기가 생겨요. 내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피의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피가 잠잠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피가. 그런데 잠잠하게 못 가. 어떻게? 운동을 해. 그러면 피의 속도가 빨라. 빠르면 요 적혈구와 적혈구가 부딪혀. 적혈구와 적혈구가 부딪히니까 이 적혈구가 깨져. 그러면 여기가 정전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저주파, 중저파,
그래갖고 치료기라고 해서 있으면 전기를 쏘는 게 많아요. 저주파. 병원에 가면 아프다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물리치료. 그 저주파예요. 가면 전기침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기찜질, 전기침. 그걸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몸에 전자파, 정전기가 생겨요. 피를 빨리 돌려주면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생긴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기면 정전기가 사이에 있다가 보면 그 자리에 뭐가 안 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다리에 정전기가 많이 쌓여, 어느 자리에. 그런데 이거를 오므렸던 다리를 갑자기 기지개로 쫙 키잖아요. 키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근육이 당기는 힘이 근육이 쫙 당겨지잖아요. 당기면 뭐가 생긴다?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쥐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날 수 있대요. 근데 신기하게 쥐 잘 나는 사람 잠자리 바꾸세요. 잠자리를 바꾸라고 해봤어요. 잠자리 바꿨더니 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랬어요. 저도 쥐가 참 자주 났어요. 내 와이프는 이틀에 한 번씩 날 정도로 쥐가 자주 나요. 그런데 그 쥐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뭘 바꿨더니 잠자리 바꿨더니 없어요. 이해가요? 이 잠자리를 어떻게 바꾸냐? 수맥이 없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수맥이 오면 뭐로 온다고 그러냐면 내 몸속에 전자파로 온다고 그랬어요. 수맥이 오면 뭘로 오냐면 정전기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전자파로 오면 이것이 바로 정전기가 되니까 정전기가 내 몸에 많이 쌓여요. 저녁에 주무시면서 다리에 뭐가 난다 그러면 그 집엔 정전기, 수맥파가 거의 있어요. 저녁에 주무셨더니 쥐가 나고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계속 잠자리를 뒤척인다. 잠깐 자고 났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정전기, 그 수맥이 있어요. 그 수맥파를 없애야 돼. 잘라야 돼요. 수맥파를 차단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 해보세요. 그러면요, 적어져요. 그리고 방향이 동서남북에 어디든지 내가 자고 있는 자리 방향을 좀 바꾸세요. 꼭 내가 고수할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북으로 잤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조금 바꾸세요. 내가 남이나 동이나 서나 잔다 그러면 조금 바꾸세요. 잠자리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화장실 앞으로 두면 가는데 그거는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을 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 쪽으로 하면 화장실에 문이 내 머리를 스치니까 화장실에 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화장실은 머리하고 상관없이 주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방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쪽으로는 머리 두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화장실에서 찬기가 자꾸 들어와. 찬기가 나오면 내 머리에 따뜻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찬기가 나오면 따뜻하지가 못해. 그러면 내 파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도 어디든지 내가 쥐가 난다 그러면 바꾸어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맥을 차단하세요. 수맥을 차단하실 때는 완전히 수맥을 없애줘야 돼요. 동판을 깐다? 깔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은박지를 깐다?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은박지나 동판을 까면 수맥이 오래까지 위에까지 없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잠깐 없어요. 그러고는 위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원천적으로 잘라줘야 돼. 원천적으로 없애는 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전기가 많이 쌓이면 종아리에 계속 쥐가 난다. 그러면 내 몸에 정전기가 많아진다. 그러면 뭔 위험이 있겠어요? 내 몸속에 어느 세포 한 군데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게 얘가 공격할 거야. 그러면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질병을 가진다고 했냐면 내가 공격을 당한다. 세포가 공격을 계속 당한다. 그러면 공격당한 자리가 뭐가 생긴다? 암이 생긴다. 암이 생길 확률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의 98%가 밑에 봤더니 수맥파가 있더라는 거죠. 병원을 갔어요. 입원했어요. 좀 병원에 그래도 한 15일이나 20일 장기 입원할 일이 생겨. 그 입원을 하는데 어떤 병석에서 자리는 그 병석에 딱 누우면 참 불편해. 그런데 저쪽에 누워보면 굉장히 편해. 그래서 자리를 옮겨요.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옮겨달라고 해. 옮기고 났더니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오면 잠이 잘 안 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수맥이 있는 자리죠. 똑같은 병원인데 수맥이 있는 자리에 누워서 계속 평상하게 있으면 이게 잠을 못 자고 습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옮겼어요. 그랬더니 잘 자는 거예요. 그럼 뭐 문 밖으로 옮겼더니 좋냐? 문이 있으니까 좋다. 그래 옮겼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안으로도 괜찮아요. 내가 자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도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갔는데 병이 더 아파가 나와. 어떤 사람은 갔는데 병이 병이 나아서 나와. 그건요, 병실에 내가 있는 침대가 내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픈 자리는 그 자리는 수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아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자리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꼭 자리를 바꾸세요. 그냥 있는 자리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꼭 한번 바꿔보세요. 이 종아리 쥐가 자꾸 난다. 자주 난다. 그러면 어떤 병을 가질 확률을 많이 가지냐? 이게 정전기니까 뭘 가질 확률을 많이 가진다? 암을 가질 확률을 많이 가진다. 전자파에 의한 정전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고압전기선 밑에 삶이 살다 보니까 암이 많이 생긴다고 TV에 많이 나왔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죠? 고압전봇대 밑에 전선줄 밑에는 사람이 살지 마라 그랬죠? 거기는 전자파가 생기니까 암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요새 계속 그러잖아요. 전자파는 어떠나 형광등을 이렇게 들고요. 형광등 알이 있잖아요. 형광등 알을 들고 밤에 이렇게 다녀보세요. 전자파가 있으면 얘가 전기가 없는데 불이 들어와요. 왜? 내 몸속에 전기가 있거든요. 무슨 전기가 있나? 양전자 플러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양전자 플러스를 갖고 있는데 전자파는 이렇게 당기면요. 이 전자파하고 부딪히면 형광등이 불이 들어와요. 안 해보셨죠? 전기선 밑에, 고압전기대 밑에 가면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도 내가 이거 쥐고 있는데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턱 왔다 갔다 되면요. 얘가 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집에 전자파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한테 전자파가 나쁜데 그것이 정전기로 오니까 쌓여 있다는 거. 전기가 쌓여 있다고 그랬죠? 정전기는 어디가 쌓이냐면 지방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지방에 쌓이니까 내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게 되면 내가 어느 날 그 정전기가 발산을 하게 되면 내 몸이 굳는다는 겁니다.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종양도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종양에 치가 나면 안 돼요. 자꾸 치가 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안 되냐? 전기가 쌓여 있으니까 정전기가 있는 자리는 전기가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전도 몸속에 전기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전기로 살잖아. 사람은 전기적 존재이다. 우리는 전기적 존재인데 어떤 종류냐? 우리는 저항성 전도체를 가지고 있는 전기적 존재이다. 저항성 전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기적 존재다. 모든 식물, 살아있는 모든 것은요, 다 전기를 통해요. 나무도 전기가 통해요. 나무도 죽어버리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전기를 통해요. 죽어있는 고목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칠 때는 고목 밑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목은 전기를 태우면 벼락을 맞아요. 그게 땅속으로 전기가 잘 통해 들어가면 그게 전기가 벼락을 안 맞아요. 그래서 바위에 벼락을 잘 때려요. 왜? 바위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물기가 습기가 조금 찼어요. 그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숲속에 나무가 참 많이 우거진 자리는 그건 벼락이 잘 안 맞아요. 왜? 숲이요, 나무를 다 가져가요. 전기를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괜찮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를 맞지 않으면 내 몸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게 쌓이냐? 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 몸에 벼락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러시면 안 돼. 내가 벼락을 맞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벼락을 맞고 있어. 계속 수천 번씩 맞는다잖아요. 근데 그 벼락 맞은 게 전기로 쌓여 있어. 니도 벼락 맞고 나도 벼락 맞고 다 벼락 맞아. 근데 벼락이 전기로 쌓여 있으면 이게 방전이 되면 누구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내 몸속에 덩어리가 쌓여. 그러면 종아리 쥐가 난다. 쥐 날 때는 잠자리 바꾸세요. 첫 번째 잠자리를 바꾸세요. 식품 오메가3다 뭐다 좋은 거 드시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잠자리 바꾸세요. 잠자리 바꾸시면요 됩니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된다? 정전기가 쌓였다. 우리는 저항성 전도체다. 내 몸에 저항이 쌓이면 전기가 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혈액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병의 원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 혈액, 피잖아요. 피 속에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좋냐? 많이 뛰면 적혈과 부딪히 싸운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그냥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요. 질병이 나중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전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명이 짧잖아요.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짧아요. 운동선수가 제일 짧아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수명이 기냐? 음악하는 사람이 수명이 길대잖아. 호흡이에요. 호흡. 숨은 들이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쉬는 것이 먼저일까요? 호흡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부터 먼저 해요. 속에 있는 거 확 품어내고 나서 들이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들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요. 애가 이렇게 울질 않아요. 뱃속에서 너무 하고부터 울어요. 무슨 얘기냐? 먼저 호예요.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흡은 빨라요. 근데 호는 길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잠깐 들이키고 나서요. 들이키는 숨은 짧은데 길게 내뿜어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주로 건강해요. 잘 안 아파요. 배가 뚱뚱한 음악가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 호흡을 잘하거든요. 길게 내뿜어요. 내 몸에 있는 정전기를 막 계속 내뿜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선수가 들이킬 때는 했지만 내뿜을 때는 쭉 내뿜어 수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들이킬 때는 빨리 들이키세요. 내뿜을 때는 입으로 코로 아이가 입으로 들이킬 때는 숨을 코로 들이켰다가 오래 하시면 내 몸속에 뭐가 빠져나간다? 정전기가 빠져나가요.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요. 가슴에 있는 한을 품어낼 때 한숨도 필요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숨도 좋은 거예요. 내 가슴이 죽겠다 하지 말고 아유.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내 팔자야 소리 한스러운 소리만 하고 있으면요. 한숨도 좋은 거예요. 쉬시면 건강해져요.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종아리 쥐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허리 아픈 거 얘기했죠? 잠자리 잘못 자면 허리 아프다고. 이것도 쥐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를 많이 고치세요. 잠자리 고치시면 쥐가 안 날 수 있다. 기나는 거 첫 번째 자리 방향부터 바꾸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수맥을 체크하셔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다음 수맥을 없애세요. 그러면 쥐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안 난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날 수 있습니다.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 이후에 오메가3를 드시든 식품을 드시든 드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거 한 40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정전기다. 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콧물 나는 기침에 대한 얘기. 콧물이 질질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이침 속의 웰빙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책에 대한 걸 놓고 다시 강의를 그때 하는 걸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